내 이름은 시모무라 하지메. 30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아내의 이혼 소동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아내 카나미는 나보다 4살 어린 26살이고 우리 사이에는 리온이라는 4살 딸이 있다. 나는 유명한 대기업인 모니로브 상사에 다니고 있다. 거기서 30살의 주인까지 올랐는데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돈의 고급 아파트의 최상층, 이른바 펜트하우스에 막 이사온 참이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술술 풀리는 건 아니다. 우선 그 전에 나와 아내의 러브스토리를 말할까 한다. 우리는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 거기서 막 대학을 졸업한 카나미와 만난 나는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카나미한테 첫눈에 반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쉽사리 다가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카나미는 바로 모니로버 상사 사장인 시모무라 타카히로의 외동딸, 즉 재벌집 딸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아무리 이상형인 여자라도 기가 팍 죽었고 무엇보다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초장부터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날 무렵, 저기 혹시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저 말인가요? 그럼요. 파티 중에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좀처럼 말을 걸기가 힘들어서. 무려 카나미 쪽에서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부탁한 것이다. 그 후로 난 용기를 내서 식사를 권했고 4번째 식사 자리에서 고백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카나미 씨를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정말요? 저도 그러기만을 기다렸어요. 잘 부탁드려요. 나는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기뻤다. 대기업 재벌 딸에다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카나미와 사귀게 됐다니. 카나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나는 앞으로의 인생을 카나미와 걸어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카나미의 본가이자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댁에 방문했다. 누구한테 들킬까 몰래 만나는 것도 싫어서 한번 꼭 인사드리고 싶었다.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긴장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 남자답게 인사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실은 제가 따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나는 횡설수설하며 겨우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사장님은 예상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게.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리고 일도 열심히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젊은데 대단하군. 다행히 사장님은 나에 대해 알고 계셨던 모양이다. 혹시 딸과 만나는 걸 알고 조사하신 걸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다행이었다. 다행히 나는 학력도 괜찮고 회사에서 실적도 좋은 편이다. 카나미에 비하면 우리 집안은 평범하지만 사장님은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지. 자네를 보고 있으면 부모님도 아주 좋은 분일 것 같네. 집안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쩌다 보니 아버님의 마음에 드는 데는 성공했다. 그 후로 반년을 더 만났다. 나는 그동안 카나미에게 어울리는 결혼 반지를 사려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카나미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반지를 손에 넣었다. 이런 건 진부한 게 딱 좋을 것 같아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거기서 카나미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카나미, 나랑 결혼해줘. 결혼할게. 카나미가 눈물로 기뻐한 덕에 내 일생일 때의 프로포즈는 성공했다. 사장님도 축하해 주셨고 아무런 탈 없이 순조롭게 우리는 결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나를 부러워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장님께는 외동딸 카나미뿐이니 자연스럽게 내가 후계자가 될 테니까. 물론 카나미랑 연애할 때는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았다. 결혼 후 사장님께 인사드리러 사장실에 갔더니 정식으로 후계자 얘기를 하셨다. 자네도 알겠지만 내 자식이라고는 카나미 하나뿐이야. 자네가 대릴 사위가 돼서 꼭 우리 회사의 후계자가 돼주게나. 네? 제가요? 역시 자네는 올곧은 사람이구만. 내 권력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카나미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게 느껴져. 여태까지는 내 권력만 보고 카나미에게 접근한 놈들밖에 없었거든. 자네랑 대화를 나눌 때 다른 속셈은 없나 철저히 살펴봤지. 그러셨군요. 죄송해요. 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걱정 없이 자네한테 카나미를 맡길 수 있고 후계자로 키울 보람도 있지. 앞으로 내 딸과 회사를 잘 부탁하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대리사위가 된 나는 성이 바뀐 결과 시모무라 하지메가 됐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금세 딸도 생기고 일도 순조로웠다. 그야말로 내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단 배 같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카나미, 잠깐 괜찮아? 아까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낸 청구서를 읽었는데. 아, 그래? 왜?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고작 한 달 만에 100만 원이라니. 거기다 생활비랑은 별개로. 그게 뭐 어때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궁상맞은 소리 좀 하지 마. 이건 궁상맞은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 못할 정도로 돈을 쓰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 자꾸 줄어들고. 받은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 딸을 위해서 남겨두자는 생각은 안 해? 괜찮아. 없어지면 또 받으면 되지. 아빠도 손녀한테는 껌뻑 줬거든. 결혼하고 4년 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문제투성이었다. 우선 부부관계가 소홀해져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마주한 게 언제였는지도 까먹었다. 승진한 덕에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아내의 행실이 문제였다. 우선 집안일에는 손 하나 안 대고 가정부에게 모조리 맡겨놓는다. 그럼 집안일을 안 하고 뭘 하냐면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한다. 그리고 이미 알겠지만 씀씀이가 해퍼서 돈을 물 쓰듯이 쓴다. 요즘에는 매달 날아오는 카드 청구서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다. 나는 주임으로 승진한 참이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잘 쳐봤자 월급이 40만 원 정도인데 펜트하우스에 살 수 있는 이유는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내가 사치를 계속 부리는 건 사장님께 거액의 결혼 축하금이든 계좌를 양도받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 돈으로 펑펑 노는 것이다. 하지만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계좌 잔액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 사장님은 아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돈을 남겨주신 건데. 참고로 아내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는다. 집안일에 비하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슈터에게 맡긴다. 그리고 밤늦게 퇴근한 내가 딸을 돌보는 동안에 아내는 어딘가 외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며 놀기만 했다. 딸이 아기였을 때는 더 심했는데 애가 밤새 울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매일 밤 내가 칭얼거리는 딸을 달래야 돼서 한숨도 못 자고 회사에 출근해야 됐다. 하지만 아내의 문제는 남편인 내 책임이라는 생각과 장인어른의 금전적인 지원 때문에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털어놓지 못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커서 4살이 된 딸은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삭막했다. 딸도 4살이 되니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엄마랑 대화도 거의 없고 집에 둘이 있을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책만 읽었다. 엄마를 대면대면 대하는 딸은 일반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쌓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물론 끈기 있게 신경을 쓰곤 있지만. 카나미, 이제 절약 좀 해줘. 이대로 가면 언젠가 돈도 다 떨어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당신 돈도 아니잖아. 내가 내 아빠한테 받은 돈인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부부에게 주신 돈이었고 언젠가 딸에게 물려줄 소중한 돈이었다. 그렇게 말다툼이 벌어져 부부싸움으로 번지자 자네, 카나미한테 들었어. 자네는 왜 이리 속이 좁아? 장모님, 저희 부부 일입니다. 신경 쓰시지 마세요. 나도 신경 쓰고 싶겠니? 자네가 너무 서민처럼 팍팍하게 살잖아. 아니요, 아주 상식적인 말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건 경제가 돌아가는 데에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 사치 좀 부린다고 난리치지 말게. 그게 좋은 남편의 덕목이지. 아무리 그래도 저금해둔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하여간 이래서 서민 출신은 안 된다니까. 흥이 깨지잖아. 그건 죄송합니다. 어쨌든 카나미한테 자꾸 큰소리치고 그러지 마. 이 고압적인 태도의 여자는 시모무라 슈코, 아내의 어머니이자 나의 장모님이다. 사장님의 2번째 아내의 모양인데 나이는 40대 후반이다. 겉모습은 훨씬 더 어려 보인다. 비싼 옷과 가방, 장식품을 몸에 걸치는 세련된 스타일로 겉보기에도 부잣집 사모님 같은 아우라가 풍긴다. 카나미랑 성격이 비슷해서 자매처럼 사이가 좋다. 지금도 자주 만나서 쇼핑이나 식사를 하러 다닌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오는데. 뭐야? 이제 술 다 떨어졌어? 그럼 얼른 가서 사와. 편의점 싸구려 술은 싫어. 꼭 백화점에 가서 사오도록 해? 이렇게 나를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는다. 아내는 장모님의 태도에 동조하며 나를 하인처럼 대한다. 장모님은 서민 출신인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신다. 자기도 결혼해서 팔자 고친 거면서 어이가 없다. 이 외에도 나를 괴롭힌 일화는 한둘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당연히 굴욕감을 느꼈고 화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계에 다다른 나는 적당히 좀 하세요. 전 당신들 하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님은 피식 웃더니
뭐라고? 내 남편 덕에 편하게 사는 서민 주제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에 대꾸할 말도 없었다. 사장님 덕을 봤던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네 건방 떨지 마. 자꾸 그러면 남편 귀에 무슨 소리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 장인어른이기도 한 사장님에게 밉보일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 앞에서는 내숭을 떨면서 착한 척 연기를 한다. 내가 입만 다물면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거다. 그런 끔찍한 결혼 생활에 괴로워하던 어느 날 나는 밤늦게 집에 가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카나미, 뭐 하는 거야? 빨리 전화 좀 받아봐.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왜 리온을 혼자 두고 나왔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겠다고 했잖아. 엄마가 잠깐 불렀는데 자길래 그냥 나왔지. 그냥 나왔다고? 리온이 집 밖에 나왔어. 밖에서 울면서 날 부르고 있었다고. 어머, 글쎄 깼나 보다. 걔는 왜 밖에 나가고 그래? 얌전히 기다리지. 우리 딸 겨우 4살이야. 한밤중에 애를 방치하다니 제정신이야? 아, 시끄러 죽겠네. 그때 내가 본 광경은 한밤중에 혼자 눈물을 흘리며 집 앞에서 서성이는 딸의 모습이었다. 아빠! 리온! 왜 그래? 엄마는! 엉엉 우는 딸을 달래 얘기를 들어보니 밤에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괜찮아. 뚝해. 뚝. 아무리 집안이라도 아직 애기 티도 못 벗은 어린 나이다. 밤에 아무도 없으면 사람을 찾으러 밖에 나오는 건 당연할 거다. 나는 딸을 달래면서도 아내를 향한 분노가 들끓어 결심을 하나 했다. 나는 딸을 집으로 데려가 재웠고 한숨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그러자 다녀왔어. 집에서 2차 하자, 2차. 어? 뭐야? 당신 왜 안 자고 있어? 인사불성이 된 모녀가 집으로 돌아왔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기나 해? 너 이거 아동방치야. 나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역시 두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게 뭐? 뭘 그렇게 화를 내? 자네 지금 누구 앞인 줄은 알아? 예상대로 적반하장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 반성 안 한다 이거지? 난 리온이랑 이 집 나갈 거야. 이렇게 나는 그날 짐을 싸서 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일단 우리는 호텔에서 머물기로 했다. 근데 아빠, 우리 집에 안 가? 미안해, 우리 딸. 집에는 이제 못 가. 그 대신에 이제 아빠가 리온이랑 쭉 같이 있을게. 신난다. 나 아빠 너무 좋아. 아빠도 이제 더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리고 몇 주 후 당신, 나간 건 상관없는데 어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게? 아니, 당신이 그럴 리가 없지. 겨우 이걸로 이혼하는 것도 웃기고 그럴 배짱도 없잖아. 아니, 이혼하자. 나 이혼 신고서도 준비해놨어. 보다시피 난 이미 작성했거든?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다. 너도 서류를 작성해야 되고 재산 분할이나 할 얘기도 많으니까 일단 그 집으로 갈게. 그러던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한 트럭은 있거든? 그럼 주말에 와. 그리고 우리 엄마 불러도 상관없지? 그래. 그리고 약속 날에 한때 우리 집이었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장모 셋이서 이혼 얘기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혼하는 건 좋은데 집이랑 돈은 못 줘. 법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가. 모니러버 상사의 사장 자리를 제 발로 차다니 멍청하긴. 뭐 자네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상관없지. 두 사람 다 반성은커녕 뻔뻔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이득이었다. 그러세요? 반성하면 아량을 베풀어주려고 했건만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나는 씩 웃으며 말했고 두 사람은 의미심장한 말에 의아해했다. 그야 그렇겠지. 지금 자기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걸 모를 테니까. 그리고 그때 뒤늦게 한 사람이 등장했다. 실례하지. 갑작스레 미안하지만 나도 할 얘기가 있어. 바로 사장님이 나타난 것이었다. 사장님을 보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보, 여긴 어떻게... 뭐야? 아빠가 왜? 이게 뭐야? 상황 파악을 못하고 허둥대는 두 사람.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님은 담담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겠어. 사건의 시작은 며칠 전. 나는 사장님을 찾아가 직접 이혼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아내의 행실과 아동방치, 물론 장모님의 부당한 태도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하지만 사장님에게 카나미는 사랑하는 딸이니 내 잘못이라며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군. 그럼 어쩔 수 없지. 사실은 나도 아내랑 이혼을 생각하는 중이네. 아무래도 사장님도
장모님의 이기적인 태도에 지친 모양인지 우연히도 나와 사장님은 비슷한 고민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사장님은 몇 달 전부터 이혼을 결심해 비밀리에 변호사랑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내랑 장모님이 이혼 얘기를 하는 자리에 사장님도 오기로 했던 것이다. 당신의 그런 이기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두 번째 결혼이건만 아무래도 난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군. 잠깐만요,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사장님은 장모님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카나미, 내가 너를 아주 잘못 봤나 보구나. 귀여운 외동딸이라고 너무 응석을 받아준 게야. 잠깐만, 아빠.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은 나랑 이혼하고 카나미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둘 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야. 알겠어? 사장님의 충격 발언에 두 사람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빠 왜 그래? 그래요, 우리 대화로 풀어요. 내가 하지배랑 이혼하면 하지배랑 리오는 어쩔 건데? 하지배는 후계자라고 아빠가 예뻐했잖아. 사실은 하지메한테 정식으로 내 양자가 돼달라고 부탁했지. 그래서 이제 카나미와 하지메는 이복 동생이 되겠구나. 하지만 카나미,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호적에서 팔 생각도 있단다. 그러면 결국 내 자식은 하지메 하나만 남는다 소리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아빠, 하지배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나 버리지 마. 죄송해요. 반성할게요. 두 사람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사장님 비서한테 억지로 끌려나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 후 두 사람은 사장님에게 최소한의 돈을 받고 의절을 당했다. 두 사람은 사회에 나가 자립은 불가능할 테고 완전히 절연당했으니 고생 꽤나 할 게 틀림없다. 그리고 나는 카나미를 쫓아낸 아파트에서 딸과 둘이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 사장님도 양자로 들인 나에게 아주 엄격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지도해 주셨고 나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후계자가 됐다. 언젠가 리온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카나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솔직히 연애나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 엄마도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내가 바쁠 때 집안일은 물론 리온을 돌봐주는 엄마가 정말 큰 힘이 된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집에서 귀여운 소녀랑 함께 살게 되다니 좋은 일도 생기는 법이네 하고 말하는 걸 보니 민폐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하지만 평온한 나날도 얼마 못 가 아파트 앞에서 웬 노숙자 두 사람이 하지메 나와라, 우리를 먹여 살려줘, 우린 연 못 끊어 하고 농성을 부리는 광경을 봤다. 겉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나는 금세 카나미와 장모님이라는 걸 알고 망설임 없이 신고했다. 결국 자립을 실패한 두 사람은 노숙자가 돼서 도둑질을 하고 다닌단다. 경찰에 쫓기다가 이 집에 들어와 숨으려고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새끼밥 꼬박 챙겨주는 감옥이 나을지도 모르겠다.